겨울철 찬 공기나 여름철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된다거나 오래 보는 경우에도 안구가 건조해져서 눈물 흘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성형외과센터 전문의 백영화입니다. 슬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눈물이 나신 경험,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르는 질환인 눈물 흘림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 흘림증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눈이 건조하게 되면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눈물을 분비하게 만드는데요. 겨울철 찬 공기나 여름철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된다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TV를 오래 보는 경우에도 안구가 건조해져서 눈물 흘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눈물이 고이거나 흐른다면 눈물길 폐쇄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눈물길은 눈꺼풀에서 코로 통하는 배출로를 말합니다. 이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눈물 배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코로 배출되지 못하고 눈에 고여 있거나 흐르게 되는 거죠. 눈물이 코로 배출된다니 좀 이상하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이 눈물길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걸 눈물길 폐쇄 또는 눈물길 협착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눈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서 눈물 흘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눈물길 폐쇄는 어린아이들에서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에서는 노화나 염증성 질환, 항암 치료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별로 보자면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눈물길이 좁게 태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눈물 흘림증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눈물 흘림증의 원인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러지 결막염, 눈꺼풀염, 눈꺼풀 속말림, 종양 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부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눈물 생성 문제로 초래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것 외에도 눈곱이 자주 끼거나 이물감, 끈적임, 눈꼬리 진무름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메이크업이 번질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감의 정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림증을 방치하면 눈가에 염증이 생기거나 눈물주머니염이 생겨서 장기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눈물주머니염이 생기면 눈 쪽으로 고름이 역류하게 되고 얼굴이 전반적으로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림증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증상만으로는 눈물 흘림증의 원인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안과에서는 현미경 검사 외에 눈물의 성분 검사, 눈물주머니 조영술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눈물길이 폐쇄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진단합니다.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고 염증과 부종 등으로 인해 눈물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약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눈물길 폐쇄가 있거나 안약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삽입술은 눈물길에 실리콘관을 삽입해서 좁아진 눈물길을 넓혀준 뒤에 약 6개월가량 관을 유지하여 눈물길이 기능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협착이 심한 경우를 넘어서 폐쇄가 있는 경우에는 눈왕비강 문합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신마취 하에 눈물 주머니와 코 안을 직접 연결해주는 수술입니다. 기존 좁아진 길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물 흘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눈물 흘림증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물길 폐쇄일 수도 있으니 안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